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자들이 그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어요. 비상의원총회. 한 3시간 가까이 그 38명이 국회의원이 발언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일단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잠깐 이게 보류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순서를 이야기했잖아요. 일단은 이제 그 고등법원의 7부가 더 급하다. 조희대는 이제 이거 좀 보고, 좀 이따가 이제 이거 재상고 했을 때 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거 대선 직후에 해도 되고, 이런 이제 역풍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게 탄핵을 안 하기로 한 게 아닙니다. 탄핵을 이제 이거 하되 그 시점을 지도부의 그 일임하는 언젠가는 할 겁니다. 근데 더 급한 거는 이제 이거 최기상 이자가 이제 금천구의 국회의원인데 판사 출신 전국 법관의 대표까지 한 놈입니다. 최기상이가 이제 그 서울 고등법원의 그 재판이 급하다. 여기에 그 먼저 판사 탄핵까지 포함해서 고등법원의 그 재판을 중지시키는 게 급하다. 이렇게 최기상이가 이야기했고, 거기에 그 정청래나 이재명이가 이제 그 최기상 글을 공유를 했다. 어제 제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 제 예상대로 조희대에 대해서는 이제 그 탄핵은 하되 시점은 지도부의 그 일단 잠정기 위임해서 지켜보고, 먼저 이제 그 중요한 게 고등법원 재판을 무조건 그 중단을 시켜야 된다. 중단을. 이렇게 그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중단시키느냐. 일단 15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대법원에서 그 다음날 기록이 넘어오고, 당일날 이제 그 저번 주 금요일날 배당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집행관 송달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첫날에 기일까지 잡은 게 5월 15일이다. 물론 이제 더 빨리 잡을 수도 있지만 일주일 정도 통상적으로 이제 그 기한을 주고 잡아야 되는데 방어권 때문에. 그래서 이제 5월 15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빨리 재판 날짜를 변경을 해라. 대선 이후로 재판을 미뤄라. 왜 서울고등법원 7부는 이렇게 졸속으로 빨리 재판하려고 하느냐. 재판 날짜를 변경을 해라. 이렇게 그 집단적으로 민주당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중대한 사법권 침해, 그런데 그 판사에 대한 명백한 협박입니다. 사법방해입니다. 아니 민주당 자기들이 뭔데 이재명 개인 피고인에 대해서 그 기일 지정을 무조건 취소하고 연기하든지 재판 중단해라. 이런 식으로 그 압력을 가하는 게 이게 그 정상적인 상권 분립, 민주국가에서 그 가당키 난 요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게 그 사법권 침해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 그 고등법원에서 대선 전에 100만 이상 형량이 놓을 게 확실하니까 그러면 그 대선에 치명타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이런 데 그 명백한 사법권에 대해서 완전히 뭐 자기들이 오히려 쿠데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법권에 대해서 쿠데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짓은요. 이런 짓은 이게 진짜 제가 보기에 뭐 우리 김문수 후보는 히틀러보다 더하다. 그 다음에 이준석이도 개혁신당, 민주당이 집단 실성을 했다. 미쳤다 이 말이에요. 집단 실성을 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앞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과연 이제 그 서울 고등법원의 7부가 민주당이 그 압박이 굴복해서 날짜를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변경하거나 재판을 중단할까? 대선 전까지. 그러면 그 진짜 사법부는 영구 사망, 영원히 죽는 길입니다. 사법부가
이런데 그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쿠데타에 굴복해서 재판을 중단하거나 날짜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면요. 이러면 이게 그 사법 독립은 영원히 끝납니다. 완전히 끝납니다. 사법부는 완전히 죽는 날입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걸로 봐요. 우리 그 이재권 부장판사 이하 3명이 설마 그 민주당의 그 굴복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날짜를 취소하거나 변경, 중단 이렇게는 안 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은 또 어떻게 할까? 아마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두 가지를. 하나는 이제 그 먼저 판사를 기피 신청 바꿔달라. 이래가지고 재미를 몇 번 봤죠. 실제 이거 쌍방울 대북 송금에서 날짜를 변경해달라. 이러면서 그 판사 기피 신청을 했죠. 그것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화영이도 2번이나 하고 이재명이도 그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서울로 보내달라고 신청도 하고 이송 신청, 또는 그 재판부를 변경해달라 신청도 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그 기피 신청을 해가 시간을 몇 달 끌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민주당이 먼저 이재명이가 판사에 대해서 이재권 판사나 그 2명, 3명, 다 합치면 3명이죠. 판사에 대해서 이제 그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먼저 됩니다. 탄핵보다. 왜 이걸로 그 시간 끄는 걸 재미를 좀 봤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상해 보면. 왜냐하면 이게 기피 신청을요, 하면 이제 그 통상적으로는 기피 신청을 하면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대법원에 다시 이제 그 재항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기피 신청하면 시간이 좀 걸리죠. 다른 재판부에서 이유가 있냐 없냐 판단하고, 그거에 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가니까 거의 몇 주 걸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피 신청에 대해서 우리 법에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 단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아무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게 명백하다. 이럴 때는 그 간이 기각, 바로 당의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이가 시간 끌기 위해서 아무 이유 없는 게 명백하죠. 예를 들어 이제 서울고등법원 7부에서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파기환송되니까 날짜를 지정한 거, 이거밖에 잘못이 없잖아요. 이게 기피 사유가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냥 이재명이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 이게 분명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무런 기피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시간을 끌기 위한 게 명백하다. 이럴 때는 그냥 당의 재판부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기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이가 기피 신청서를 내면 그냥 7부에서 바로 이유 없다. 이렇게 기피 신청 기각하면, 그러면 이재명이가 뭐 대법원에 적시항고를 하면 일주일 이내 뭐 적시항고를 한다. 항고하면,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그 날짜로 이유 없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도 재판은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게 명백할 때는 기피 신청, 이유가 없는 게 명백하면 일단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재판이 중단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저는 기피 신청은 큰 의미가 없다. 옛날에 신진우 부장판사는 워낙에 절차를 중시하니까 기피 신청 들어오니까 옆에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기각됐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기각하고 재판은 계속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기피 신청은 실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남는 거는 이제 그 판사 탄핵. 이게 바로 이제 그 최기상이가 주장한 거죠. 판사를 탄핵하는, 예를 들어 이재권 부장이나 더 나아가서 그 3명을 다 탄핵해버리면 직무가 정지되니까, 그러면 재판이 정지되는 게 아니냐. 아, 이게 무시무시한 음모인데, 이 내란 쿠데타당 이재명이 이거 하거든요. 저는 한다 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엄청난 역풍은 불겠죠. 발칵이 모든 대부분의 뭐 개딸 판사들 있잖아. 뭐 박병곤이나 어제 그럴 때 송경건,
그 다음에 김도균 부산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진짜 정치판사 몇 놈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다수의 판사와 대다수 법원 공무원 또 우리 대다수의 그 상식 있는 중도청 포함해서 그 판사를 탄핵하면 그 엄청난 역풍이 불 겁니다. 민심의 대역풍이 불 거예요. 저는 해주면 땡큐입니다. 해주면 땡큐예요. 그러면 그 민심이 어떻게 되냐 보자고요. 그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 재판부가 진행 중인 사건이 한 300건에서 500건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그 중에 급한 사건도 많고 또 구속기한 만료도 있고 형사사건이니까 그러면 막 개판되겠죠? 이재명이 있거만 직무정지할 수는 없잖아. 판사를 탄핵하면 모든 그 부에 있는 재판이 올스톱 되면 대혼란이 올 겁니다. 거기에 여러 데 진행 중인 재판이 300건에서 500건은 될 텐데 그러면 다 중단되는 올스톱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또 생길까? 저는요 조심스럽게 판사도요 사람인데 예를 들어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발의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최상목이는 탄핵 발의하니까 4분 전에 사퇴했죠. 그러면 판사가 탄핵 전에 이재권 판사나 이런 분이 탄핵 전에 사퇴할까요? 저는 사퇴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민주당이 판사 탄핵안을 발의하면 어차피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나서 표결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은 판사가 더 빠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부 영화 보면 총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잖아 싸움. 딱 몇 발 걸어가서 뒤로 딱 돌아보면서 총을 먼저 쏘는 옛날에 러시아의 푸시킨 결투 있잖아 결투. 목숨을 건 결투. 그때 러시아의 대문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 푸시킨 있잖아. 이 사람들이 명예를 위해 결투를 신청했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 사법부와 이재명 민주당이 결투를 벌이면요. 탄핵이라는 총보다는요. 민주당 탄핵 총보다는 오히려 판사가 꺼내는 총. 바로 진짜 선고를 먼저 하면서 법정 구속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다 봅니다. 그 정도까지 갈 때까지 가면요. 판사도 사법부도 더 이상 인정사정 봐줄 게 없죠. 바로 끝나게 탄핵 움직임이 보이면 판사가요. 바로 선고기를 잡고 골석으로 그대로 이재명 징역 2년 법정 구속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있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재판부를요. 보통 제가 재판할 때 판사가 선고하는데 제가 직접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판사가 선고하는데 징역 4년 선고하는데요. 딱 째려보더라고 판사를 째려봐. 그랬더니 판사가 그 자리에서 선고를 취소하고요. 징역 6년입니다. 저 직접 목격했어요. 왜? 판사는 판결 주기 전에 최종적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 선고하고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이 법원의 항소장 내가 불복할 수 있습니다. 요래 다 끝나고 그래야만 판결이 선고된 거다. 도중에 선고하는 도중에 판사를 째려보니까 징역 2년이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거 많아요. 검사들 구형할 때도 그래. 검사가 징역 5년 구형하는데 검사를 막 노려보고 비웃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구형 바로 취소하고 징역 8년입니다. 이런 건 흔히 있고 검사 구형은 흔히 있고 판사도 그 자리에서 형량을 추가하는 경우 흔히 있습니다. 흔히 있어요. 왜냐하면 사인회가 판결문이 나와야 판결이 언제 완성되느냐 이제 시점 논란은 좀 있는데 논란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선고 도중에 최종 끝난 게 아니면 어떤 학설을 해야 돼도 구두로 선고 끝나면 끝난 거냐 아니면 이게 판결문이 딱 써져가 송달돼야 되느냐 여러 논란은 있는데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판결 선고한 도중에는 이게 올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과연 이재명과 민주당이 최기상이가 주장한 대로 과연 이게 서울 고등법원의 판사들을 과연 이게 탄핵할 수 있을까? 엄청난 이게 국민적 대저항과 역풍이 불고 대부분의 상식 있는 모든 판사를 적으로 돌리고
그리고 이게 진짜 이재명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형량이 올려치면서 이런 짓을 할까? 이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요즘 이게 이런 하는 짓을 보면 오히려 역으로 민주당 의원들 이놈들이 이재명이를 잡아물라고 자기들이 입으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실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를 사지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판사를 계속 욕하고 공격하고 협박하고 탄핵하려고 이게 급박하고 이러면요, 판사도 인간인데 형량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재명한테 불리한 거잖아. 이재명한테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야, 이놈들이 김민석이나 정청래나 뭐 이놈들이 우리 이재명이를 자기들이 잡아가지고 자기가 당권을 장악하거나 자기들이 이재명이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우리 판사를 공격하나, 물론 이거는 제가 뭐 반어법을 이게 내피실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게 그 판사들을 법원을 자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이재명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정리해 보면 조희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보류한 거예요. 아직은 이제 조희대까지 탄핵할 필요가 없고 역풍이 더 크고 나중에 대법원의 제3고에서 탄핵이 되니까 조금 이게 그 미뤄놨다 보면 돼요. 보류. 그리고 이게 더 급한 거는 일단 이게 그 서울고등법원 7부에 대해서 재판 날짜를 취소 변경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걸로 결론 내렸는데, 근데 정리하면 거기 굴복하면 그건 재판부도 아니죠. 저는 이제 굴복하지 않을 걸로 당연히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 이게 간단한 좀 더 그 간단한 거는 기피 신청을 한다. 기피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때는요. 요때는 이게 그 판사가 간이 기각,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서 바로 즉시 기각하면서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요런 데 제도로 법원에서 대응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이재명 측에서는 최악의 카드로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들부터 탄핵하자. 이런 데 그 카드까지는 꺼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그 최기상이가 주장했으니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더 그러면 이게 탄핵 움직임이 보일 때 더 신속하게 선고기일까지 잡고, 그럴 때는 이게 단호하게 이재명을 법정 구속해버리는 이런 게 그 정당방위입니다. 법원은 이런 데 그 경우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부를 온갖하게 그 협박하는 거는 결국은요, 이재명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이재명의 형량만 올리치는, 판사들이 감정만 자극하는 이런 이제 그 대자해행위가 된다. 자해행위가. 이렇게 그 예상이 되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연휴 끝나고 한번 이게 그 이번 주, 다음 주가 최대 고비입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누가 이길까? 근데 결국은요, 법치와 정의와 상식이 승리합니다. 이 말은 결국 법원이 사법부 이길 수밖에 없다. 범죄자, 피고인 이재명이 처절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